안녕하세요. 반바람 보토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벽에 미국에서 날아온 소식,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PPI, 생산자 물가 지수죠. 예상대로 PPI 지수는 시장 예상치 밑으로 깔리는 지표가 나왔는데 7월 PPI가 0.1% 올랐습니다. 전월 0.2% 상승률보다는 밑으로 내려오는 수치를 보이는 건데 한마디로 도매 물가 지수가 낮아지는 양상으로 가고 있는 지표라 말할 수 있죠. 이 지표는 9월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와 맞물리지 않을까라는 예상으로 흐르고 있는데 문제는 이것도 자세히 뜯어보면 그리 긍정적인 수치가 되지 못합니다. 근원 PPI, 그러니까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PPI 상승세는 전월 대비 0.3%쑥 하고 올라갔다는 거. 시장에선 0.2% 정도 근원 PPI를 예상을 했는데 근원 PPI가 예상치 허들을 넘어섰다는 거. 이게 심상치 않은 모습이죠. 미국에서 무조건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면 이건 심각한 시그널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전해진 소식들은 근원 PPI가 시장 예상치 상회에 대한 소식 싹둑 잘려나간 채 미국 도매 물가 안정적인 모습, 그래서 9월 기준금리 인하에만 방점을 찍고 있는 모습들인데 요즘 지표는 겉으로 보면 안 된다는 얘기죠. 속을 자세히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면 사뭇 다른 양상이 펼쳐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연준도 근원 PPI가 심상치 않았다는 걸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겁니다. 더 나아가서 미 연준 파월이 언급한 대로 지금 미국은 물가도 중요하지만 더욱 포인트를 두고 있는 부분이 바로 고용 부분이죠. 지난달 FOMC에서 물가는 차치하고라도 고용 부분에서 비상이 걸려버리면 모든 게 불거품. 본격 경기 침체 국면으로 치달을 수 있는 위험이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연준에서 미리미리 쉴드를 치고 있는 건데 아니나 다를까 지난주 실업률이 예상치보다 훌쩍 올라온 지표 때문에 미국 증시가 한바탕 홍역을 치렀었죠. 오늘 새벽 PPI가 이 마사지를 적당히 해주는 바람에 미국 증시는 잠깐 릴렉스한 모습 보이게 됐습니다. 나스닥이 2% 중반까지 올랐는데 이게 약간 쎄한 느낌이 드는 건 다우존스와 S&P 500이 그닥 PPI 지수라는 긍정적인 시그널에 비해선 잔뜩 치고 올라오지 못했다라는 얘기죠. 다우존스가 1%가량, 그리고 S&P 500 지수도 1% 중반까지 찍었습니다. 확실히 마냥 긍정적인 시그널이 되지 못하는 건 근원 PPI가 시장 예상치를 0.2% 넘어서 0.3%로 가고 있기 때문인데 이거 주목해서 봐야 할 포인트로 보이고요. 근원 지수가 회복이 되지 못하면 고스란히 주변 지표가 날아갈 수 있는 날개가 기본적으로 꺾일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가타부타한 주변부 지수가 긍정적인 시그널을 준다 해서 근원 지수라는 무게중심, 여전히 가오를 확실하게 잡고 있는 상황에선 그리 청색 신호가 될 수 없다라는 얘기죠. 오늘 저녁에 발표될 CPI 소비자 물가 지수도 들여다봐야 하는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소비자 물가 지수 역시도 그냥 쏘쏘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중요한 이 근원 지표가 어떻게 움직일지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아무튼 미국 도매 물가 지수는 근원 지표가 그리 썩 좋게 나오지 않았다. 이게 밑불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미국 증시가 단기적으로 상승 추이를 밟은 건 초단기적인 반응으로 보이고 여전히 잠재해 있는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가 다우존스와 S&P 500 지수에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는 점도 특이할 만한 부분이라 할 수가 있겠네요. 특히 중동에서의 분쟁이 다시 고개를 들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이고 급변할 수 있는 사태 직면이 갑자기 터질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지켜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맥락이라면 연준이 9월에 기준금리 인하할 가능성 거의 없다고 볼 수도 있겠고요. 11월 미국 대선 국면까지 지루하게 끌고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죠. 시장의 기대는 만발인데 봄이 온다는 소리 때문에 꽃이 피는 게 아니라 봄 기운이 만연해야 꽃이 터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장 상황은 너무 앞서가는 게 설레벌이라는 골든벨을 울리게 하는데 그 종소리가 희망을 알리는 타종이 아니라 말 그대로 모든 게 종치게 되는 타종이 될 수도 있는 극도의 공포 시그널로 충분히 돌변할 수도 있다는 점이 가장 극적인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네요.
이게 지금 아주 아리까리한 상황으로 보일 수 있겠으나 상당히 내상을 제대로 잇고 있는 미국 경제 국면에선 완전히 증시가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불안한 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 같이 보입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은 미국이 증시 회복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추세를 보면 정말 0% 선에서 깔짝깔짝 하고 있죠. 그러니 국내 금융시장은 여전히 호재는 호재로 받지 못하고 악재는 더블업해서 고스란히 떠안고 가고 있는 추세로 갈 수밖에 없어서 고스란히 이런 분위기는 자산 시장의 국대라 볼 수 있는 부동산 시장에 자본 결핍 현상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건데, 코스피에서의 영끌 분위기가 지금 부동산 쪽으로 옮겨 붙고 있는 것도 그만큼 위험을 가속화하는 궤적이라 볼 수 있는 게, 지금 스트레스 DSR 2단계 적용이 이제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9월 1일부터 본격 시작이 되면서 이 대출 창구가 더욱 좁혀질 전망인데, 막판 불씨를 지피기 위해서 무대뽀로 대출을 받으려는 행렬이 8월 1일부터 8월 8일까지 무려 은행 가계 대출이 2조 5천억이 폭증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 크레이지 모드 아닙니까? 영끌 B2가 완전히 몰입형으로 바뀌면서 은행 쪽 대출 창구에 불이 나기 시작을 한 건데, 압도적으로 치고 올라가는 대출 수위는 9월 1일부로 시행되는 스트레스 DSR 2단계로 거의 엑셀을 밟고 있는 거죠. 아무리 금융당국에서도 경각심을 가지고 있다 해도 일단 뒷문이 살짝 열려있는 상태니 대출 랠리는 좀처럼 쑥으로들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거의 정점으로 갈 정도로 가계대출이 늘어가는 경향을 보인다면 그 정점을 찍는 순간에 벼락같이 몰아닥치는 금융 한파가 몰려오게 되면 아무리 정상이 좋아서 그곳에 깃발 꽂고 내려오기 싫어해도 잠시만 머물면 그냥 동사할 수밖에 없는 극한의 기상변화가 오게 마련인데, 정말 아슬아슬한 국면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한 방에 날아갈 수 있는 부채 꼭지점은 무술에서 당수로 병목을 내리치듯이 그렇게 부채는 한순간 부실로 날아갈 수 있는 위험이 크다는 얘기죠. 특히 한국 부동산 상황에서 부채는 더 이상 레버리징의 의미가 없는 게 아파트로 막대한 차익을 챙기기에는 너무 같다는 생각이 들죠. 초상급지 외에는 평균적인 레버리징으로는 자산을 증식하기는커녕 오히려 마이너스로 갈 수 있는 위험도가 높아져 있기 때문에 특히 부동산 시장에서의 영끌과 B2는 정말 위험할 수 있는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금융시장에서 코스피 상황이 이런 분위기 고스란히 연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대외 여건의 변화가 긍정적으로 흘러가는 듯 보여도 중요한 건 가는 듯 보이는 허당 지표들이라는 얘기인데, 다른 나라의 증시는 이걸 고스란히 약발로 받고 달리기 시작을 하는데 국내 증시는 이것조차 흡수하지 못하는 당뇨병처럼 그냥 영양소가 쭉쭉 빠져나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결국 부동산 역시도 간신히 지금 일주일 동안 2조 5천억 대출 실행이 되는 크레이지 모드가 전개가 되고 있지만, 실제로 막차를 타자는 심리가 동반을 하게 된 거고, 급기야 최근에 거래량 감소 추세가 갑자기 오른 집값에 대한 반대 심리로 작용을 하고 있어서 긍정 시그널도 그리 집값 상승세에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할 것으로 보이죠. 오히려 악재가 터지면 거의 2배, 3배의 충격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서울 매물 현황만 봐도 지금 매도세가 얼마나 우왕좌왕하는지를 볼 수 있고, 대체로 매물 지수는 거의 변화가 없는 적체 현상을 유지하고 있는 건데, 이걸 왼쪽 주머니, 오른쪽으로 놓고 오른쪽 주머니, 왼쪽으로 집어넣는 인풋 아웃풋이 시전이 되고 있는데, 77,000으로 떨어졌을 때는 본격 매물이 해소가 된다라는 시장의 평가가 이어졌지만, 고스란히 다시 깊은 산 속 옹달샘처럼 매물은 다시 들어차기 시작을 하고, 그러니 지금 거래량 추이가 느는 게 별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오늘 매물량은 거의 8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79,982건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매물 증가 추세가 극적으로 해소가 되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지금의 거래량 추이에서 6월, 7월 한바탕 급매 위주로 쓸고 간 급한 수요들의 랠리가 거의 멈춰섰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라 할 수 있겠죠. 아무리 2조 5천억 대출이 빠져나갔어도 그 돈 들고 막상 매매 시장에서 호가와 맞불을 놓으려 해도 자금이 딸리기 시작하는 것을 체감적으로 느낄 겁니다. 워낙 호가세가 집값을 미친 듯이 펌프질을 해놨기 때문에 그걸 단박에 이거다 싶어서 살 엄두가 안 난다는 거고, 그러니 태태태 뱉어낼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괘씸한 생각까지 들고 있는 건 매수세가 그리 무리해서 빚을 냈는데도 택도 없는 집값 방어벽 때문에 좀처럼 매수로 본격 전환할 의지가 많이 꺾였다는 얘기죠.
그러니 최근에 엄청난 분양가 고점 찍으면서 나왔던 분양단지들 죄다 무순위 시장에서 전전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이제 무순위도 가격이 웬만해야 말이지. 그동안 그래도 무순위에서 받아주던 분위기도 쎄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용인 에버랜드역 깐따빌, 여기도 1차 무순위에서 다 해소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됐는데 고스란히 2차로 이어지고 있고, 청주 흥덕 깐따빌, 청주 무순위는 거의 엄청난 경쟁률을 찍고 남았는데 분위기 확실히 꺾인 걸 볼 수가 있네요. 현대 프라이헬스 소사역은 임의 공급이 9차 무한궤도로 진입을 했고, 창동 다우트리체도 임의 공급 2차, 어반 클라스의 목동도 좀처럼 털어내지 못하고 있는 3차로 가고 있는 와중에 있습니다. 이젠 무순위도 웬만하면 받아주는 분위기였는데 이렇게 거의 우주 미아가 될 만큼 물레방아를 끊임없이 돌리고 있다는 것을 고스란히 볼 수 있어서, 이젠 무순위도 버티면 분양가가 그만큼 올라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싸 보인다는 착시 현상도 그리 세게 먹히지 않을 것으로 보이죠. 그러니 이제 집값 자체가 빚을 내던 수위보다 높게 치고 나가질 못하니까 당연히 그렇게 땡겨온 부채는 부실로 이어지게 되고, 주담대 연체율이 무려 1조가 넘어버리는 기현상을 6년 만에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부채 정도의 증가 지표가 아니라 개인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러니까 빚을 내서 집을 샀는데 그 집 자체가 부실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죠. 금융권 역시도 연체율은 캐피탈 쪽에서 거의 여기는 10% 넘어가는 게 다반사고, 하위 업체 중에서는 연체율이 20%를 육박하는 곳들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는 거. 이렇게 지금 부동산 시장은 아주 심각하게 뭔가 말려 올라가는 느낌적 느낌을 지울 수 없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지금 국내 부동산은 거의 쉴드 없이 아무런 방어벽이 재구시를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대외 금융 변수가 한 번에 터져 나오기 시작을 한다면 고스란히 배가 되는 충격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서 있다는 거, 이거 부인할 수 없는 팩트를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다리신 분들은 신봤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좋은 기회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미국의 지표 새벽에 날아온 수치 잘 뜯어보면 이게 심각하다는 걸 고스란히 나타내고 있죠. 국내 소식들은 겉핥기식으로 긍정적 시그널을 보내고 있지만 근원 PPI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었다는 사실. 동시에 증시도 다우존스, S&P 500도 심상치 않고요. 코스피는 나스닥이 올라도 지지부진한 상태고, 금융 변화가 충분히 터질 심산인데, 아무튼 부동산 이 부분에서는 조심해서 잘 지켜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법독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